안녕하세요. 바둑에 대한 모든 것 바둑 매거진의 김여영입니다. 요즘 날씨가 워낙 건조하고 바람도 세다 보니까 안구 건조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 안구 건조증이 심하면 시력 저하까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 눈이 팍팍하신 분들은 물을 많이 섭취하시고요. 또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실 때는 50분 보시면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겨울철 이 눈 건강 관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한 주간의 바둑계 소식 알 수 있는 위클리 브리핑부터 출발해 봅니다. 지난주 전설들의 대결 개막 소식 알려드렸죠? 벌써 5구까지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결과 바로 알려드릴게요. 지금 좀 후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막상 당하니까 괴롭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개막전에서 조치훈 선수가 조훈현 선수를 상대로 지난해 아쉬운 패배를 서력하며 순조롭게 출발했습니다. 지금보다는 저렇게 자기 머리를 굉장히 세게 두드려가지고 대국 때마다 그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에 맞서는 서봉수 선수, 조치훈 선수를 상대로 20년 만에 대국에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거기 들어오기는 쉽지 않죠. 네. 이제 또 미생이니까요. 그 좌측이요. 한 칸 뛴 자리가요. 이어진 3국에서는 유창혁 선수가 다수의 예상을 깨고 강력한 우승 후보 이창호 선수를 제압하며 유리한 고지에 올랐습니다. 1월의 마지막 토요일이었죠. 지난 30일 벌어진 조2 사제 대결에서 전설들의 대결답게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혼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매주 토 1월 저녁 7시 마지막까지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최정 6단이 오유진 2단을 도전자로 맞아서 여류명인 5연패에 도전합니다. 구글이 개발한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알파고는 중국계 유럽 챔피언인 파누이 2단을 상대로 오전 전승을 기록하며 세상을 놀라게 했는데요. 명실공히 세계 최강 이세돌 구단을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위클리 이슈에서는 여류 바둑 기사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정관장의 여인, 연승전의 여인이신 이민진 7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뭐 육아로도 바쁘긴 한데 좀 작년 연말부터 다시 바둑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어서요.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좀 이런저런 이야기 좀 많이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최초 여류 프로 기사의 조영숙 3단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 해요. 뭐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이고 좋은 일인데 최초의 여류 기사가 된 후로 그 후에 여류 기사 바둑계를 위해서 뭐 크게 공헌하거나 이런 게 없어서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후배들에게. 당연히 바둑은 남성들의 전유물로 생각했기 때문에 여성들이 보급해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이 없었죠. 근데 저는 저희 친정 그 아버님께서 기원을 운영하셨기 때문에 어릴 때 그냥 놀이 삼아 하다 보니 거기에 이제 뭐 약간의 재질이 있었는지 뭐 바둑을 잘 익히게 됐어요. 제가 부산 동네에 살았는데 62년도에 올라왔어요, 여름에. 근데 그 이듬해 63년도에 이제 첫 여자 바둑대회 조선일보사에서 처음으로 여성 바둑대회를 열었는데 그때 중학교 3학년인데 뭐 어떻게 큰 실력은 아니었는데 출전해서 우연히 우승을 하게 됐어요. 당시에 제1회 여류 왕위전 이 이야기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대회로 알고 있거든요. 네, 뭐 63년도에 치러진 대회니까요. 파격적일 수밖에 없었죠. 당시에는 여자 프로 기사를 뽑은 것도 없었고요. 갑자기 이제 여자 기사들을 좀 양성을 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조선일보사에서 63년도에 여류 왕위전을 개최를 했는데요. 네, 아쉽게 뭐 1회 끝나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 당시에 조영숙 선수가
이제 갑조, 을조로 나눠서 치러진 대회에서 갑조 우승을 차지하면서 실력을 발휘를 했었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63년이면은 벌써 거의 한 50년 전인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 바둑 두는 여자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 같진 않았다면서요. 네, 시대적으로 네. 여자가 이렇게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색한 시대였고요. 또 바둑을 둔다라고 하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조금 실력이 있던 여자 기사들도 좀 있었는데 수면 위로 떠오르지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 대회를 통해서 여류 왕위전을 통해서 이제 조영숙 선수라든지 그 밖에 많은 기사들이 좀 얼굴을 드러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런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 대회의 우승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네요. 네, 조영숙 3단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또 함께 이야기 꼭 해볼 분이 있습니다. 윤희율 초단입니다. 지금은 좀 은퇴를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아까 얘기가 나왔던 63년도에 여류 왕위전 이제 갑조 우승은 조영숙 선수가 차지를 했고 네. 네, 을조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아. 선수가 윤희율 선수고요. 네. 또 조영숙 선수가 48년생입니다. 그래서 네. 그 당시에 중학교 3학년일 때 이제 우승을 했고 네. 윤희율 선수는 2살 어린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최초의 여자 대회 을조에서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실력자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또 이제 특색 있는 점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여류 본인방정에서 또 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희율 선수는 굉장히 빛나는 선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까마득한 선배지만 특별한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조영숙 네. 3단에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아, 네. 네. 조영숙 선수가 이제 가장 맏 언니라고 해야 될까요? 네, 저랑은 엄청난 나이 차이가 나지만 또 엄마 같은 느낌으로 여자 기사들을 잘 대해주시고요. 뭐 틈만 나면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5연승을 해서 제 이제 바둑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에 조영숙 3단이 단장으로 가서 저를 굉장히 많이 챙겨줬습니다. 그때 광저우에서 열렸는데요. 광저우의 기온이 좀 이상 기온으로 굉장히 추워서 네. 바둑을 두기가 좀 힘들 정도로 뭐 옷을 새로 사야 되나 이제 사실은 여름이었는데 기온이 이상 기온이 오면서 조영숙 사범님께서 이제 옷도 챙겨주시고 예. 네, 굉장히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네.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로운 네, 그런 걸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감동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세월이 흘러서 90년대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둑 역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국 하나를 꼽아주시죠.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웅창기배 보고 우승할 때가 제일 그거였고, 네. 그다음에 뭐 진관 기억은 난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마침 너무 많아서 문제지만은 네. 루이나이 중국에 그 여성분한 여류 기사한테 그 국선을 뺏겼거든요. 네. 유일하게. 네, 그때가 조금 남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졌다는 게. 이 90년대에는 루이나이의 구단의 활약이 아주 상당히 대단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자 바둑계에 미친 영향 어떻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오기 전부터 대단히 명성이 네. 정말 자자했죠. 95년도에 이제 여자 세계 대회인 보에베에서 네. 우승을 차지하면서 또 만천하의 이름을 알렸고요. 또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이영신 선수가 또 세계 대회에서 준우승을 하면서 그 시합에서 루이 선수에게 비록 패했지만 네.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저도 좀 너무 항상 이 얘기가 나오면 네. 루이 선수의 전체 국수전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좀 특색 있게 말해보고 싶어서 다른 기전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또 네. 국수전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여류 국수는 루이 선수가 따놓은 상태였고 그냥 일반 국수전이죠. 모든 남자 기사들이 참가하는 대회에서 그 당시 뭐 어마어마했던 조은영 구단을 꺾고 국수전 우승을 했으니까요. 뭐 그 당시에 정말 대단했고요. 네. 뭐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그래서 그 당시에 통합 국수라는 호칭을 얻었습니다. 전체 국수전 우승과 여류 국수전 동시 우승을 하면서 네, 루이 구단 개인적으로도 제 생각에는
가장 큰 업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 사실 질문 드리면서 이민진 7단도 직접 대결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대결을 말씀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대결하셨을 때는 어떤 기억이 있으신가요? 사실 뭐 루이 구단과 한두 판 대결을 했다면 뭐 어디서 기억에 남는다라는 얘기를 할 텐데요. 사실 정말 수많은 경기를 했거든요. 네. 시합에서 공식적인 기록은 한 6, 7판 될 것 같은데 그 이외에 뭐 일반 연습 리그라든지 뭐 연습 바둑을 그냥 두기도 했었고요. 많은 대국을 치렀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루이 선수와 이제 대국을 하면서 사실 바둑 내용보다는 저는 더 많이 느꼈던 것이 네. 좀 루이 구단이 어느 기사랑 둬도 정말 방심을 안 한다. 자기만의 바둑을 둔다라는 게 저한테는 가장 배울 만한 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 이제 그래도 나이 차이가 있는데도 격이 없이 우리들이랑 잘 어울리셨고, 또 복귀를 하면 2-3시간 끝없이 이렇게 하면서도 전혀 그분한테서는 내가 바둑을 잘 둔다라는 어떤 그런 허영심이나 어떤 오만함 이런 걸 전혀 느낄 수 없었다는 게 사범님에 대해서 제가 더 특별하게 그러니까 기억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시간이 또 흘러서 박지훈 구단 이야기를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성 기사 최초로 또 구단에 올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그런 관심을 모았거든요. 글쎄요, 일단 뭐 국내 기사 중에는 뭐 구단이라던가 500승이라던가 한 사람이 어쨌든 제가 먼저이니까 그런 기사가 나왔다는 게 일단 제일 뭐 좋은 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저를 보고 이제 후배 기사들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박지은 선수가 여류 최초 우리나라에서요 구단이 됐던 것이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네. 이제 남자 기사들과 대등하게 좀 경기를 펼칠 수 있다는 입증이 되기도 했고, 제 기억으로는 일반 방송국의 뉴스 매거진 뭐 이런 초대석에 나가서 또 네. 박지훈 구단이 인터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 박지훈 구단에 이어서 또 조혜영 구단도 500승 달성을 했거든요. 이 당시에 또 바둑계 반응은 어땠었나요? 사실 500승이라는 게 이 지금 방송을 보는 분들께서는 좀 감이 안 올 텐데요. 네. 사실 프로 기전에서 뭐 우승, 준우승 말은 쉬운데 한 판 이기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바둑이라는 것은 시험이 아니잖아요. 시험 문제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절실한 사람 둘이서 경기를 해서 한 명만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쉬운 것이 아닌데요. 네. 입단을 하고 또 쟁쟁한 프로 기사들에게 500번의 승리를 거뒀다는 것은 굉장한 거죠. 네,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두 분이 바둑계에 준 영향은 사실 개인적으로도 큰 어떤 공적을 세우셨지만 의미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전에 실력으로 보면 윤영선 선수나 이영신 선수라는 기사들이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1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제 조영숙 선수나 윤희애 선수가 가장 먼저 입단의 테이프를 끄는 분들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남자 기사들과의 그런 경쟁에서는 사실은 힘을 못 쓰는 상황이었고요. 이제 윤영선 선수부터 좋은 성적을 거두기 시작했는데 가장 폭발적인 그런 성적을 거뒀던 게 97년, 98년 이때 입단한 조혜연 선수와 박지은 선수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선수들이 지금도 쟁쟁하게 싸울 정도로 강한 이유는 그때가 이제 저도 같은 시절에 이제 아이였는데 이창호 퀴즈라고 하죠. 이창호 선수가 나오면서 바둑계가 굉장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바둑학원이 성황리에 지금 애들이 뭐 100명이 넘을 정도로 동네 바둑교실에 그때 많이 몰렸기 때문에 그만큼 강자가 나왔다고 또 생각이 들고요. 박지은, 조혜연 선수가 그런 여자 기사들의 자존심을 많이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최정 선수나 오유진 선수도 있는 거겠고요. 그 밖에 또 훌륭한 후배 기사들도 많이 나올 수가 있었겠죠. 그러고 보면 요즘에 그 여자 프로 바둑 기사님들은 이 바둑을 두는 일 말고도 다양한 활동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스마트폰 바둑 앱을 이제 론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대학원도 다니고 이제 석사 과정 마치고 이제 박사 과정을 또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바둑 두는 것도 결국 포기를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바둑 공부도 어쨌든 하고 있고. 네, 저는 서울 충무로에서 꽃보드 바둑센터라는
성인전 바둑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또 올해 한국 바둑리그, 여자 바둑리그 감독을 맡게 되어서 네, 열심히 감독직을 수행할 예정이고요. 몇 년 동안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바둑을 잘 모르는 대학생들에게 바둑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뭐 방송이라든지 뭐 시합 나가는 거 아니면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은 군부대 강의를 가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렇군요. 근데 사실 군부대 강의 가는데 남자 기사가 가면 안 듣고요. 군인들이 안 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여자 기사들이 활동을 했었고요. 네. 뭐 이제 센터를 열어서 일반인들에게 바둑을 가르치는 보급을 하는 부분도 있고 뭐 어린애들을 위한 바둑 교실을 여는 경우도 있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둑 보급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여류 바둑 최강국 어디로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한중이 좋은 지금 경쟁 구도를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서로 뭐 이제 비등비등한 지금은 좋은 승부인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 어린 아이들이 바둑을 얼마나 배우고 있느냐가 이제 차세대가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이제 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조금 여자 어린이들이 바둑을 배우는 그런 숫자가 좀 적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요즘 뭐 매체를 통한 미생이나 응답하라 1988을 통해서 다시 바둑붐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저도 바둑계의 일원으로서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류 바둑 기사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려면 좀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기본적으로 기사는 바둑을 두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토너먼트 기사를 활동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조금 인식이 좋은 것에 비해서 현실적인 그런 대우들은 크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그 직업의 이미지와 현실적인 그런 경제적 능력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만 부모들이 많이 시키고 여자 바둑계가 발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냥 바둑계 자체로만 본다면 여자 기사들이 50명 정도 되거든요. 또 책임감을 가지고 보급도 많이 하고 그런 바둑계를 대표하는 얼굴로서 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책임감을 많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자 바둑계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여자 바둑 기사들이 좋은 소식 더 많이 들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32대 한국기원 기사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3번의 도전 끝에 양건 9단이 선출됐는데요. 위클리 피플에서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바둑과 처음 만남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표구점을 하셨는데 거기 일하시는 그 삼촌들이랑 이렇게 바둑 두는 걸 재밌게 두시는 걸 보고 저도 이렇게 많이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도 첫 만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5학년 때까지만 해도 뭐 프로가 된다든지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6학년 때 무심코 전국대회를 참가했는데 결국 준우승을 하니까 집안에서도 그렇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바둑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마 그게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학창 시절은 뭐 대부분의 프로기사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주로 학교보다는 이제 당시에는 한국기원 나왔고 영구생실 나와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랑 공부하고 이제 영구생시에서 영생시합을 하면 이층우 사범이 옆에 와서 그 울끄러미 바둑을 보고 뭐 그런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이 친구가 중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뭐 전화도 안 했어요. 뭐 어떻게 그래서 전화할 필요도 없죠 사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창호 구단이 좋은 구경을 못했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어떻게 뭐 이제 이런 식의 뭐 얘기하는데 아니.
맨날 이렇게 무슨 가족 모임 하는데 여기 뭐 윤영민 뭐 부부 그리고 뭐 이창호 뭐 여기 부부 이렇게 가족 모임 하는데 나보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애기도 데려오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천원이랑 동갑 아 동갑 벌써 지금 아이가 2명. 왜 그래 무서워요 항상 그런 그 자리와 이런 질문 네. 목표는 있어요 그래도 45 전에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좀 네 질문의 포인트를 약간 좀 기사회상 어떻게 이런 쪽으로 맞춰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 뜨겁네 머리야 매번 선거를 져서 제가 제 스스로 실패의 아이콘이라고 노영아 양반 개표 끝.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좀 실현하고 싶은 그런 게 컸던 것 같아요. 3번, 2번 이렇게 바둑리그 구단제 그리고 바둑교육 활성화 이 2가지를 얘기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이 바둑계도 필요하겠구나 하는 어떤 확신 같은 게 이번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기사회장이 됐으니까 아무래도 그 전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 뭐 세세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관심을 많이 두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합도 마찬가지고 엊그제 시합을 했는데 상대자가 서울 기사회장이 됐는데 왜 나오셨냐고 이렇게 웃으면서 후배 기사가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이게 나오면 안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제가 이런저런 그래도 바둑에 관련된 일들을 해왔고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어떻게 전체적으로 어떤 그런 것들을 보는 눈에 있어서는 뭐 기사회장으로서 좋은 어떤 그런 것들이 경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임기 후에 작년에 제가 연구생 투석사범을 했는데 이렇게 아이들하고 얘기하고 같이 어울리고 뭔가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나랑 잘 맞는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한 2년간 또 이렇게 보내게 됐는데요. 한 2년 뒤에는 또다시 바둑고등학교를 내려가는 것을 그 목표 삼아서 일단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2016 MDM 여자 바둑리그 선수 선발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선발식에는 총 8개 구단이 참여를 했는데요. 그 뜨거웠던 현장 위클리 포커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유진이가 전패. 전날 제가 요 며칠 동안 좋은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덕이 한번 돌아오지 않을까 기대하겠습니다. 생각한 선수는 몇 명 있는데 순번이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굳이 꼭 꼽아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순번이 돌아온다면 뽑을 생각입니다. 후보 선수는 아직 제가 마음속에서 결정을 못 내렸어요. 그래서 아직 선수 선발 전이라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한 3명 정도가 있는데 저희는 근데 이제 순번이 뒷번이라 후보를 뽑고 싶어도 후보는 못 뽑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두 선수 중에서. 근데 이제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마음이 바뀔지도 몰라요, 좀 이따가. 생각해온 선수가 있는데요. 뽑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비밀입니다. 비밀로 하면 안 되나? 각 팀이 사전 지명은 지역 연고 선수 그리고 보고 선수를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주전 선수 SG골프팀부터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SG골프 1주전은 박준 선수입니다. 경기 후반전사 2주전은 김민영 선수입니다. 시작합니다. 선수 거기서팀 이진영, 김다영 선수로 보겠습니다. 경기 SG골프는 3주전 선수로 강다정 선수를 선발하겠습니다. 네, 저희 경기 후반 건설은 권주리 선수를 3주전으로 선택하겠습니다.
네, 대진 순번 추첨을 위해서 모두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번호를 앞쪽으로 보여주시고요. 추첨 결과에 따라서 3경기 경기 SG골프와 여수 거북선이 치르게 됐습니다. 네, 올해는 제가 뽑을 수 있게 될지 몰랐는데 후보 선수를 뽑을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난해 저희를 꼴찌로 기억하시지만 막상 3일 동안 1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마지막에 1등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 부강 탁스 팀은 열심히 좀 잘하는 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국 여자 바둑 리그에 상당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후반건설팀은 베스트 드레스상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아, 네. 네. 2월 1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한국 여자 바둑 리그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 바둑 매거진에서는 여류 바둑계 내용까지 다양한 바둑계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바둑에 대한 모든 것 바둑 매거진이었습니다.